며칠을 굶어서 그러는데 칼국수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재산 50조 원의 거대 재벌회장이 찢어진 옷을 걸치고 재래시장 골목을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며칠 씻지 않은 듯 헝클어진 머리와 남루한 차림새는 영락없는 노숙자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멈춰선 곳은 진운의 손칼국수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허름한 가게 앞이었습니다. 초라한 할아버지의 간청의 가게 주인 남성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등에는 3살배기 아이가 엎여 있었고 손에는 밀가루가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귀찮아할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 사장의 다음 행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르신, 들어오세요. 따끈한 칼국수 한 그릇 대접해드릴게요. 환한 미소와 함께 건넨 그 말 한마디에 노숙자로 변장한 회장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평범한 청년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지금 인생을 건 가장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사실을요.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그곳에 올 한해 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른 새벽 6시 재래시장 골목에는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운의 손칼국수 가게만은 이미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32살 한진우가 구슬땀을 흘리며 아침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하준아, 조금만 더 참아. 아빠가 금방 끝낼게. 등 뒤에 엎인 3살 하준이가 보채기 시작했지만 진우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반죽을 치대고 국물을 끓이고 김치를 썰고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여전히 벅찼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삐걱 열리며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찢어진 외투에 며칠은 씻지 않은 듯한 얼굴, 영락없는 노숙자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며칠을 굶어서 너무 배가 고픈데 칼국수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강철민 회장이었지만 그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진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준이는 울음을 터뜨리려 하고 손에는 반죽이 묻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르신, 들어오세요. 따끈한 칼국수 만들어 드릴게요. 진우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손을 씻은 뒤 하준이를 달래며 가장 따뜻한 자리로 할아버지를 안내했습니다. 아빠, 응가. 하준이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어르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진우는 부랴부랴 하준이를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여간 서툴지 않았습니다. 완전 초보 아빠였습니다. 강철민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저런 전쟁 같은 꼴로 장사를 한다고? 제대로 된 아빠 노릇도 못하는데 내 딸을 맡기라고? 10여 분이 지나서야 진우가 하준이를 달래며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칼국수 끓여드릴게요. 진우는 부끄러운 표정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칼국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질된 채소와 쫄깃한 면 그리고 진한 멸치 국물이 어우러지면서 구수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르신 맛있게 드세요. 부족하면 더 드릴게요. 진우가 내어준 칼국수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강철민 회장은 한 수저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깊고 진한 맛이었습니다. 어르신, 맛있으시죠? 저희 국물은 새벽부터 우려낸 거라 진짜 구수해요. 진우의 자랑스러운 말에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은 인정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맛은 괜찮네. 하지만 저런 정신없는 모습으로 내 귀한 딸과 살림을 꾸려간다고? 아직 저놈을 판단하기엔 이르다. 그 다음날도 강철민 회장은 어김없이 진운의 손칼국수를 찾았습니다. 매번 같은 거지 행색으로 같은 부탁을 하며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배고프실 때 언제든지 오세요. 진우는 마치 단골 손님을 맞이하듯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하준이는 여전히 등에 엎여 있었고 진우의 하루는 언제나 전쟁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회장은 진우의 하루 일과를 면밀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재료 준비, 하준이 밥 먹이기, 손님 응대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빠 목말라. 하준이가 칭얼거렸습니다. 알았어. 우유 금방 줄게. 진우는 국자를 내려놓고 부랴부랴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냈습니다. 그 사이 국물이 넘칠 뻔해서 다시 뛰어가고 하준이는 우유컵을 떨어뜨려서 바닥을 닦아야 하고 그야말로 정신없는 하루의 연속이었습니다. 젊은 양반 혼자 애 키우느라 참 힘들겠어요. 어느 날 회장이 넌지시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하준이는 저에게 소중한 가족이거든요. 진우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가족이라 혹시 친아들이 아닌가요? 조카입니다.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피부시라고는 저밖에 없어요. 그래도 저는 하준이가 있어서 더 힘이 납니다. 진우가 하준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에서 진한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회장의 마음 한구석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친아들이 아니라 조카였구나. 조카를 자기 자식처럼 희생하며 키우고 있다니 회장의 마음 한구석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어 가게는 한산했습니다. 진우는 하준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누구야? 하준이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어진 사람 3명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누구게? 하준이가 그렸으니까 하준이가 제일 잘 알지. 응, 아빠랑 하준이랑. 그리고 엄마야. 순간 진우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준이는 아직 어려서 자신에게 엄마가 없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우리 하준이가 정말 잘 그렸네. 진우는 애써 밝게 웃으며 하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회장의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저 녀석 생각보다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군.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해야겠어. 하지만 회장의 마음에는 작은 변화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처음 봤던 서툰 모습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강철민 회장은 진우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인정했지만 딸의 인생을 맡기기엔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평소와 다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뜸한 오후 2시경 하준이는 구석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 계산대 옆에 놓인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습니다. 회장은 처음에는 그냥 게임이나 동영상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화면에 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복잡한 숫자들이 가득한 스프레드시트였습니다. 일별 매출 현황, 원재료 가격 추이, 시간대별 손님 분석표까지. 진우는 마치 전문가처럼 능숙하게 데이터를 입력하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멸치 가격이 10% 올랐네. 국물 농도를 조금 조정해서 원가를 맞춰야겠어. 진우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태블릿에 입력했습니다. 화면에는 그래프와 차트가 나타났고 진우는 몇 번의 터치만으로 새로운 손익 계산표를 만들어냈습니다. 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웬만한 회계사나 경영 컨설턴트 수준의 실력이었습니다. 뭐야? 저 녀석이 단순한 칼국수집 사장이 아니잖아. 그때 진우가 고개를 들더니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당황한 듯 재빨리 태블릿 화면을 껐습니다. 어르신, 언제 들어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방금 들어왔네. 자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었나? 아, 그냥.
장부 정리 좀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계산 좀 해보려고요. 진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장부를 그런 신기한 기계로 하나? 요즘 세상은 참 좋아졌구먼. 하하,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편리하긴 한데 배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진우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회장의 눈에는 전혀 어려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럽고 능숙했습니다. 그 순간 하준이가 잠에서 깨어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응가? 하준아, 깼구나. 잠깐만, 아빠랑 화장실 가자. 진우는 다시 태블릿을 치우고 부랴부랴 하준이에게 달려갔습니다. 태블릿을 다룰 때와는 달리 아이돌 보는 솜씨는 여전히 어설펐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이 하나 제대로 못 돌보는 서툰 아빠 같으면서도 방금 전 본 데이터 분석 실력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해. 저 녀석에게 다른 숨겨진 면이 있는 건 아닐까? 회장의 호기심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 다음 주 목요일 오후 평온하던 진운의 손칼국수에 불청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한 사장, 나와봐. 우람한 체구의 남자가 부하를 거느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대동식자재 유통업체의 김 사장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시장 상인들에게 갑질로 악명이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놀라서 수저를 내려놓았고 가게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준이는 무서워서 아빠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김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진우가 앞치마를 벗으며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이번 달부터 멸치랑 채소 납품가 30% 올릴 거야. 계약서 다시 쓸어 왔다. 김 사장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30%요? 지난달에도 15% 올리셨는데요. 너무 급작스럽지 않나요? 급작스럽긴 뭐가 급작스러워. 물가가 폭등했다고. 기름값 모르냐? 운송비가 하늘 높은 줄 몰라. 김 사장은 목소리를 높이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전형적인 갑질이었습니다. 구석에서 지켜보던 강철민 회장은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저런 횡포를 당하면서 장사를 해야 한다니. 평범한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든 현실에 처해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진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당황하거나 굴복하는 대신 차분하게 계산대로 걸어가 태블릿을 꺼내 들었습니다. 김 사장님, 잠시만 확인해 볼까요? 뭘 확인해? 이게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발표한 이번 주 멸치 도매 가격입니다. 진우가 화면을 김 사장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래프와 함께 상세한 가격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달 대비 오히려 5%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석 유공사 유가 정보인데요. 경유 가격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김 사장의 얼굴이 당황스러운 빛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들고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건 공식 발표고 실제로는 달라. 그렇다면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가격 인상 근거 자료를 보여주세요. 객관적인 데이터로 말입니다. 진우의 조목조목한 요구에 김 사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계약서 13조의 부당한 가격 인상 시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잊으셨나요? 진우가 또 다른 화면을 보여주자 김 사장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자식이 건방진 게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녹화도 되고 있으니까 말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우가 휴대폰을 들어 보이자 김 사장은 꼬리를 내렸습니다. 좋아, 두고 보자. 이 바닥에서 버틸 수 있나? 김 사장 일행이 씩씩거리며 나가버렸습니다. 강철민 회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방금 본 것은 단순한 칼국수집 사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계약서 해석, 협상 기술까지 모든 것이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저 녀석 도대체 어떤 놈이야?
납품업자와의 대결을 목격한 강철민 회장은 더 이상 진우를 단순한 칼국수집 사장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회장은 옆집 순대국집에서 식사를 하며 진우의 가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시장 상인 아주머니 세 분이 가게 앞에서 큰 소리로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어제 진우네 칼국수에서 완전 난리 났더라. 채소가게 운영하는 박 사장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맞아, 나도 봤어. 대동식자재 김 사장 그 거만한 놈이 꼬리 내리고 도망가더라고. 속이 다 시원했어. 반찬가게 이 사장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진우 총각 정말 대단하더라. 컴퓨터로 자료 막 보여주면서 조목조목 따지는 거 보니까 예사 사람이 아니야. 회장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어머, 언니는 몰라? 진우 총각 원래 대동전자 다니던 엘리트였어. 정말? 그런 좋은 직장을 왜 때려치우고 여기서? 아이고, 그 사연이 얼마나 눈물겨운데. 2년 전에 누나 부부가 교통사고로 한 번에 세상을 떠났잖아. 그때 하준이가 겨우 1살이었는데 친척들은 다 고아원에 보내자고 했대. 회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진우 총각이 그랬대. 내 조카는 내가 책임진다. 회사는 그만두겠다고. 대동전자 마케팅팀에서 막 승진해서 과장까지 됐었는데 말이야. 세상에. 그렇게 좋을 때 그런 결정을 하다니. 주변에서 다 말렸지. 미쳤냐고. 내 인생은 어쩌려고 그러냐고. 근데 진우 총각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회장은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누나가 저 대학 보내려고 밤낮 일하며 고생했는데 이제 제가 누나 아들 키울 차례죠. 하준이만 잘 크면 그게 제일 큰 성공입니다라고 했대. 어머나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네. 그래서 여기 내려와서 누나가 하던 이 칼국수집을 물려받은 거야. 처음엔 정말 서툴렀는데 이제는 아빠 노릇도 제법 하고 장사도 잘하잖아. 요즘 보니까 하준이도 완전 아빠 바락이더라. 친아빠보다 더 잘해주는 것 같아. 회장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대동전자 마케팅팀 과장. 그 나이에 그 직급이면 정말 잘 나가는 엘리트였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카를 위해 여기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근데 진우 총각 정말 대단한 게 요새 보면 장사 감각이 예사가 아니야. 어제도 그렇고 평소에도 계산이 정말 빨라. 그러게. 역시 서울에서 대기업 다니던 사람은 달라.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 우리 시장에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 아주머니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지만 회장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대동전자 마케팅팀 과장 출신. 조카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한 희생정신. 그리고 지금도 묵묵히 가족을 지키며 살아가는 책임감. 내가 완전히 잘못 봤구나. 회장은 진우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진우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강철민 회장이었지만 아직 마지막 확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그의 신념이 얼마나 단단한지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지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 평소와 다른 손님이 진우네 손칼국수를 찾았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명함을 내밀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푸드 투자 김이사라고 합니다. 한진우 사장님과 잠깐 상담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회장이 미리 섭외한 가짜 투자자였습니다. 구석에서 지켜보는 회장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사장님의 경영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김 이사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이 가게를 7억 원에 인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는 저희 베트남 지사 총괄 이사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연봉 1억 5천만 원, 주택과 차량 제공, 자녀 교육비 전액 지원까지요. 진우는 7억이라는 숫자에 잠시 놀랐습니다. 빚을 다 갚고도 남을 거금이었습니다. 조건이 너무 좋은데 혹시 까다로운 부분이 있나요?
한 가지만 있습니다. 다음 달 안에 베트남으로 출국하셔야 하고 아드님은 현지 기숙학교에 맡기셔야 합니다. 업무에 전념하시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요. 그 순간 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준이와 떨어져 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멈춰서 가게 한쪽 벽에 걸린 낡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누나 부부와 갓난아기 하준이가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진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사장님, 다시 생각해 보세요. 7억입니다. 평생 벌기 힘든 돈이에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하준이의 어린 시절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진우는 가게 작은 공간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하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부모를 잃었습니다. 이제 저마저 떠난다면 하준이에게 남는 건 뭐가 있을까요? 하지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잖아요. 저는 하준이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주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면 아빠가 곁에 있다는 안정감, 아플 때 등을 쓸어주는 따뜻한 손길, 잠들기 전 들려주는 동화책 소리 같은 것들 말이에요. 진우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누나가 저에게 맡긴 건 돈벌이 기계가 아니라 소중한 아들입니다. 전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없어요. 김 이사는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어쩔 수 없네요.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김 이사가 떠나고 난 후 강철민 회장은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7억 원을 거절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신념. 돈보다 가족을 선택하는 가치관. 이런 사람이라면 자신의 딸을 맡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9시 가게 정리를 마친 진우는 무거운 마음으로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나야, 시간 있으면 잠깐 나와줄래?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1시간 후 재래시장 근처 작은 공원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진우의 얼굴은 평소보다 어두웠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유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진우가 단순한 칼국수집 사장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우리 헤어지자.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쥐며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난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너는 훌륭한 사람이고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과 있으면 발목만 잡히게 될 거야.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오빠가 좋아서 만나는 건데. 하준이도 있고 나는 빚도 많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너의 부모님도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설득할게요. 오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게 되면 분명 허락해 주실 거예요. 안 돼. 나 때문에 내가 가족들과 싸우는 건 못 봐.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주는 거야.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왜 떠나려고 해요? 진짜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나랑 있으면 너는 지금처럼 행복하게만 살 수는 없을 거야. 그걸 알면서도 붙잡고 있을 수는 없어. 유나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나 혼자 결정할 거예요. 오빠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매일 웃게 해주고 하준이와 함께 있을 때 가족이란 게 뭔지 알게 해줬어요. 유나야, 제발 나를 놓지 마요. 우리 다시 잘 생각해봐요.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를 잊고 더 좋은 사람 만나. 너를 진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말이야. 진우는 뒤돌아서 걸어갔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걸 보니 울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던 강철민 회장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랑해서 보내준다고. 이런 남자가 세상에 있구나. 평생을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순수하고 이타적인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복보다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희생하는 고귀한 정신.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회장의 마음속 마지막 의심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별을 고한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평소보다 더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준이는 아빠의 슬픈 표정을 알아챘는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어제까지의 허름한 할아버지가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말끔한 정장에 당당한 걸음걸이, 그리고 서너 명의 수행원을 거느린 위험 있는 모습. 진우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르신, 이게 어떻게? 한진우 사장,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철민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종합식품 강철민 회장입니다. 진우는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한국종합식품이라면 재산 50조 원의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한국종합식품 회장님이라고요? 네, 그동안 속여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짜 한진우 사장을 알고 싶었습니다. 회장은 진우 앞에 앉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딸이 유나입니다. 강유나. 진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유나가 한국종합식품 회장의 딸이었다니. 이제 왜 제가 여기 왔는지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몰랐습니다. 감히 따님을. 감이라니요. 누가 감이라고 했습니까?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한 사장, 아니 한진우군. 지난 일주일간 당신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의 칼국수 솜씨, 데이터 분석 능력, 협상 실력까지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인품을 보았습니다. 7억 원을 거절하며 하준이를 선택한 그 마음. 어젯밤 내 딸을 사랑해서 보내주려 한 그 희생 정신까지. 회장이 진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을 인정합니다. 한진우, 당신은 제 딸의 남편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긴요. 대동전자 마케팅팀 과장 출신이 부족하다고요? 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과거까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누나를 위해, 하준이를 위해 포기한 것들을 압니다. 그리고 지금도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회장은 진우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안이 있습니다. 진우의 손칼국수, 이 브랜드를 전국구로 키워보지 않겠습니까? 한국종합식품의 자본과 당신의 레시피, 그리고 경영 노하우를 합치면 대한민국 최고의 프랜차이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그런 게 가능할까요? 당신의 누나가 꿈꾸었던 것이 단순히 골목 장사였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칼국수를 먹고 행복해하는 것, 그게 진짜 꿈 아니었을까요? 진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유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어젯밤 울어서 퉁퉁 부은 눈으로 말입니다. 아빠. 유나는 회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가 왜 여기에? 유나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믿지 못하고 한 사장을 확인하러 왔다. 회장이 유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진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빠가 이제는 인정한다. 유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정말 인정하세요? 그래. 그리고 하준이도 우리 가족이다. 하준이가 아빠 뒤에서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그 할아버지 맞지? 모든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하준아. 할아버지가 너희를 지켜주려고 변장한 거였어. 강철민 회장은 진우와 유나 그리고 하준이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심을 마주했을 때 얻게 되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강철민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보석은 화려한 포장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묵묵히 빛나고 있다는 것을요.
한진우는 대동전자 출신 엘리트였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따뜻한 마음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겉모습이나 조건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책임감이 얼마나 강한지가 아닐까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오늘도 이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